철도 그 민영화 저지 끝나고 이제 촛불 시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제목의 자보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나 경제적 삶이 안녕하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건강이 안녕하냐고 묻는 것이기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안녕하다고 착각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현 상태가 너무나 행복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잘하고 있다 라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려 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국가기관을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시켜서 끊임없이 우리 귀에다가 지금 아무 문제 없다, 우리를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런 것은 종들이 국가기관이 주인인 국민이 의식과 사고를 조작해서 그들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했던 천인공노할 만행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국정원이 소위 셀프 개혁안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이 심리전이라는 것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더 열심히 도둑질하겠다 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정신과 영혼을 훔치는 도둑이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그들의 셀프 개혁안 쓰레기통에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혁안이라고 되는 국정원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들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안녕을 믿도록 하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들은 우리가 끼고 있는 밥솥을 깨버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가라앉혀야 하는 화부 침선의 거리를 가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고 가장 훌륭한 노래는 아직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끝까지 조금 더 힘내서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오도록 함께 갑시다, 여러분! 다음은 철도 민영화 관련해서 KTX 범대위 박태만 상황실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철도노동조합 수도권위원장 박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대에서 떠났던 우리 학생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오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아들이 간만에 하도 춥고 날도 춥고 여름에 고생을 해서
7,800명, 이제 내일 되면 8,0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파업자가 점점 늘어납니까? 점점 줄어야지. 저는 그 이유가 어디 계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또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여기 어르신들, 우리 국민들 모두의 덕이라고 그런 힘이 저희를 받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희 끝까지 국민들이 야 이제 한도 파업 이제 그만됐다, 박근혜가 무릎 꿇었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라 할 때까지 투쟁할 겁니다. 세상에 또다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소위 귀중노조, 잘 나가는 대기업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어째 언론이, 어째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응원해주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똑바로 세워야지. 민주노총 하면 매일 뭐 좌빨이다 어쩌다 맨날 이러니 민주노총의 재선동대 전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데 어째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응원해 주시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거야만이 여기 계신 분들의 응원이 더 풀어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가 무릎 꿇을 때까지, 철도 민영화가 폐지될 때까지 여기 계신 우리 촛불이 이제 전도동자 파업 그만하라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철도만 재벌에게 퍼주는 게 아니죠. 의료, 가스 민영화 관련해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님,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지구 이종훈 지부장님께서 각각 말씀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 이종훈, 이번 가스민영화 조치 수행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해주신 동지들께 가스공사지구 2,800 전조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 4월 새누리당에서 기습적으로 가스민영화 법안을 발의하자마자 우리 가스노동자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영화 조치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9개월을 쌓고 마침내 지난 12월 12일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에서 SK, CS와 같은 에너지 재벌에게 국내 가스 판매를 허용해주는 민영화 조항을 폐기시키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 9개월 동안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힘차게 싸웠던 가스 노동자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스 노동자들의 기적만으로 이번 투쟁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자마자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연맹 그리고 산하 노동자 동지들이 함께 투쟁했고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가스 민영화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은 민영화의 문제를 전국민적 관심사항으로 부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번 가스 민영화 조치 투쟁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가스 노동자들 지금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무겁고 아직 축배의 자를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만처럼 정책시장 우석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은 이 박근혜 정권이 철도 민영화도 오다가 이제는 의료까지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권 처음에 등장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적 합의 없이 철도 민영화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적 합의했습니까? 처음에 이 정권 등장할 때 의료 민영화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와 똑같이 자회사를 주식회사를 만들어 영리병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정권 자회사 전문 정권입니까? 꼼수를 부려도 정도가 있지 영리병원을 안 한다고 하면서 영리병원의 자회사인 기업들을 만들어서 그 기업들이 돈벌이로 주식회사 상장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원들의 자회사가 뭐냐면 병원 건물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병원에 의료기기를 입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자, 병원에서 건물 빼고 의료기기 빼고 의료용품 빼고 이거 다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데 이 병원의 자회사를 주식회사를 만든다면서 이건 의료가 아니랍니다. 이런 이 정권, 이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 났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자회사 통한 영리병원 이게 의료병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리병원 통하면서 의료병영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KTX 민영화되면 요금도 올라가지만 당장 사람이 죽습니다. 영국에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철도를 민영화했을 때 사람이 죽는 사고로만 56명이 죽었습니다. 여기는 반반으로 나눠. 안전사고 때문이라도 철도 민영화 안 됩니다. 그리고 2002년 철도를 영국에서 다시 철도를 재국유화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2명만 죽었습니다. 우리가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요금 인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생명을 위한 KTX 민영화 반대 철도 파업 반대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대할 것이 있습니다. 자회사 통한 영리병원 설립 이거 막아야 됩니다. 영리병원 설립되면 요금이 오릅니다. 지금도 병원이 부탁시켰는데 이제 영리병원까지 설립해서 그것도 자회사를 통한 꼼수로 영리병원 설립해서 의료 민영화하겠다고 이 정권 나서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 KTX에 이어 KTX 민영화에 이은 의료 민영화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진실을 앞으로 말이야. KTX의 이 정권, 박근혜 정권 불법 선거를 통해서 대선에 당선되자마자 머리요, 머리. 선거운동본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 철도, 수도, 최청인한테 몇 개 났어요? 의료, 민영화 같은 것이 최청인한테 맡겨놓고요. 곧바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1.7. 이건 다 유언비어가 신비료 용량이 1.7기가요. 그런데 지금 KTX에 이어 가스에 이어 의료까지 민영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정당성이 있는 겁니까? 박근혜 정권 지금 당장 민영화 준비를 안 하려면 KTX에 되지 않겠습니까? KTX 민영화 중단하고 영민영화 통한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정권 부정선거 박근혜가 책임져라!
안녕하지 못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녕하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해야 그제서야 그 안녕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혹시 포켓 계신 분 계시면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1930몇 년에 만들어진 조선일보가 저를 두고 선동꾼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어요. 요즘 시대에 무슨 선동꾼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저희의 정치를 저희 스스로 말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미아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를 우리 손으로 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동이나 법 막아내야 되고 미랑소정탄 막아내야 되고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왜? 우리 삶이 안녕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그 생각 하나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박근혜 박근혜. 여기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나중에 좋은 건 아닌데 저희가 아까 처음 이 얘기 준비할 때는 몇 명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무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 10명 모이면 이거 이렇게 페이스북에 좋아요 많이 눌렀는데 여기 뭐 별거 없는 거구나. 우리가 좀 후드가 떨어나 보다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이 저희 아까 대략 한 250명에서 300명이 그 좋은 정대용으로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정치라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 모여서 우리 정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을 퍼부시나하고 들리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만 말하면 정부, 뭐만 말하면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 야한없이 비판하는 사람, 또는 뭐만 하면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더 이상 시사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200개, 아니 7,20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시원찮은 한국에 7,200명을 지배시키는 이런 못지않은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정부는 국가는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불법이다 종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된다. 그래서 안녕치 못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녕치 못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안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가서 안녕 못하다. 왜 안녕 못하냐? 이래서 안녕치가 못하다. 적어도 인터넷에서도 좋지만 서로 만나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십시오. 여기 들고 있는 피들부터 시작해서 저희 학교에부터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희 학교에 간단하게 모자라서 옆으로 돌아가면서 자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닙니다. 서울시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서울, 어디든지 나에 지금 자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때 말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허락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눈물이 얇게 났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 모험가를 만들어간다는 거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 나를 대신해서 누가 말해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이야기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 어머니께 할머니까 안방에 대답으로 붙이면 됩니다. 동네 문제를 다 쓰레기 좀 치우라 대답으로 붙이면 됩니다. 제가 어디로 대답을 하는 것은 글자로 크게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중국이고 그게 어떻게 서독입니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구속과 박근혜 사퇴를 위한 배신료 평신도 대책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주교에서 사제단 신부님들이 사퇴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원불교에서 교무님들이 사퇴하라고 발표했습니다. 불교에서, 천도교에서, 그리고 개신교에서 사퇴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명박과 박근혜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70년대, 80년대 아무랬던 시절에 교인들이 종교인들이 교회에서, 절에서, 성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국이 어려워지면 거리로 나섭니다. 자, 저희가 12월 6일 평신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거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거리에 나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기독교 이거 아니면 자, 유교, 그렇죠? 자, 이거 아니면 무교입니다. 자, 7개가 모여서 이명박 구속과 박근혜 사퇴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합니다. 구호 3가지만 딱 보여주겠습니다. 맨 끝에 3번씩 따라해 주십시오. 철도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을 즉각 구속하라!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열심히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역 광장의 민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는 제18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선거에서 어저께 재판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관계는 이 책을 보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에 법무부 장관 대법원의 대법관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대표 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하고 대통령 인사하고 있는 박근혜에게 임명장 받은 국무위원은 가짜이지 않습니까? 2년간 뒤에서 부정선거 백수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금지되면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 구입해 주시고 교보문고에서 3만원에 판매하지만 촛불 시민 여러분께는 2만원 깎아드리겠습니다. 구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힘찬 거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 수호자! 이명박을 잡아라! 박근혜를 삭제하라!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 철도, 의료, 가스, 민영화 중단하라. 안녕하지 못하다 민생 복지 공약 이행하라. 자, 그러면 초청 공연 유금신 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가슴마다 햇살이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제가 왜 이렇게 환호성을 들리신지 모르시죠? 너무 아름다워요. 춥지만 둥지도 코가 빨간 거 다 보이시고 그러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세상이 어둡고 힘들지만 자꾸 우리를 어둠의 터널로 자꾸 몰고 가지만 그렇게 갈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이 촛불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냅시다, 동지들! 그래요, 이렇게 환하게 가는 겁니다. 눈물은 우리 얼굴 뒷면에 가득 있지만, 슬픔은 가득 있지만 이렇게 또 환하게 웃으면서 같이 가면 우리는 힘이 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십시오. 우리의
짓밟혀버린 주권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사태를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배틀을 통해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철도 민영화 강정의 문제, 쌍차의 문제, 밀양의 문제, 전화감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폐악의 무리들을 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책이고 힘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만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시고 분노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십시오. 분노하고 참여해서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바꿔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전주교 조직위원 정부 가져간 박상신 원로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십시오.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십시오. 분노하고 참여하는 것만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노와 참여만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적이 떨어졌다고 기권하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바꿔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해야 되고 세계 12의 경제대국이라면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전액 등록금, 장학 등록금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 여러분,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노와 참여만이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 백서를 통해 개표 조작의 진실을 확인하시고 짓밟혀버린 여러분의 주권을 다시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명박 처벌과 박근혜 사태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시킬 수 있습니다.